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경직캠퍼스의 책임 입학사정관 황순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함께 올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어떠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 인지도도 있을 수 있고 장학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과 취업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대학교 선택을 하는데 큰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경직캠퍼스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있어서 대학교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외 인지도 측면입니다. 먼저 존재만으로 독보적인 동국대학교입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115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총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그리고 고양 바이오메디 캠퍼스, 미국 LA의 LA 캠퍼스, 총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또 의대와 한의대를 보유한 전국에 단 4개밖에 없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일산 한방병원, 일산병원, 분당의 한방병원, 그리고 경주의 경주병원과 경주 한방병원 총 5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대학입니다. 정부가 믿고 지원하는 대학인데요. 링크 플러스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20억 원이라는 국고를 지원받고 있고 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이라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그 중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서 학생의 취업에도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다는 걸 증명받은 바가 있고요. 또 GTEM 양성 사업이라 그래서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15년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GTEP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 4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며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사 수업 관련 모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에 큰 인프라를 투자한 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격 수업 우수 사례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캠퍼스 아시아 에임즈 사업단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또 2년간 학생들을 위해 전형 안내를 비롯해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정성, 투명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 혜택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폭넓은 장학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를 꿈꾸는 학생의 든든한 지원, 장학 혜택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아무래도 사립대학이다 보니 지원하시는 학생 여러분이 등록금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매우 풍부한 장학금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 환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지급된 총 장학금은 277억 원이고요. 이를 3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약 365만 원의 장학금이 학생 1인당 수혜받았던 금액입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육박하는 금액이라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걱정은 조금 넣어두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한테는 주목할 만한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동국 엘리트 장학, 수능 성적 국수형 합 6등급 이내의 학생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수시의 최초 합격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수시 충원 1차 합격자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 입학 이후에 고교 추천 인재 장학이라는 제도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교 추천 인재 장학에 선정되었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장학금을 저희는 구비를 하고 있고, 이 장학금 종류는 총 257개나 됩니다. 입학 우수 장학, 성적 향상 장학, 이뿐만 아니라 성적과 관련 없이 활동성 장학도 매우 다양합니다. 참사람 인재 장학, 희망 나눔 장학, 이렇게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학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고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 취업 지원 파트입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다양한 꿈을 위해 탄력적인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캠퍼스 간 이동 제도인데요. 이 이동 제도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경북 경주시에 있지만 수도권 학생들의 지원 또는 합격 비율이 50% 이상인 아주 두드러진 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주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서울 캠퍼스로 3학년 때부터 이동을 하여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발 방법은 학점 70%,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30%로 선발을 합니다. 이 학적 이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서 학생들이 먼저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쟁률이 평균 2대1에서 3대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경쟁률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점 교류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학사 제도인데, 경주 캠퍼스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고 서울 캠퍼스에서 1년 이상, 또 계절 학기는 무제한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40여 개 대학과 해외 400여 개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점 교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간 복수 전공도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 내에서의 복수 전공은 당연히 있고, 서울 캠퍼스의 전공도 복수 전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에서 최대 3개의 학위를 전공하실 수가 있고, 해외 대학에서 1개, 또 서울 캠퍼스에서 1개, 총 최대 5개의 학위를 여러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을 위한 탄력적인 학사 제도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게는 국내 무대는 너무 좁습니다. 또 무대를 3개로 한번 넓혀볼까요? 글로벌 인재로 다가가기 위해서 세계로 통하는 동국대학교는 59개 국가 400여 개 대학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매학기 350에서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GTAP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의 해외 취업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2년을 마치고 해외 복수학위 협정대학에서 3학년부터 수학하여 두 대학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RC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특이한 프로그램입니다. RC는 레지던셜 컬리지의 줄임말로서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숙형 대학을 의미합니다. 뒤에 기숙사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프로그램 활동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1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위한 파라미타 칼리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의 내용은 글쓰기 교육, 그리고 신입생 역량 강화 캠프, 그리고 외국어 교육, 학생의 기숙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참사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대학생활 ABC, 이는 예비 대학생으로서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게는 교재 구입비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취업 관련을 알아볼까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DGU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이 그 골자인데요.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과 졸업생, 타 대학생, 그리고 인근지역 청년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취업 상담 교수제, 취업 컨설팅 및 취업 교과목 운영, 기업 멘토링, 현장 실습, 전국 230여 개 기업에서 협력 기업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숙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수시 신입생 신청자 전원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대학생활의 힐링 스팟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기숙사인 금장생활관은 총 1,700여 명의 입주 가능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2인실과 다인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어서는 안 되죠. 앞에서 교육 공간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 미용실, 편의점, 카페테리아, 세탁실, 공구방 등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올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수요와 학생 수요에 맞춰서 발빠르게 학제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학년도 새로 신설되는 신설학과와 개편되는 학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3개 학과입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의학 전공이 있습니다. 스포츠의학 전공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재활 전문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 학과 신설의 주요 배경이 되었고요.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운동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정보학과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 학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1명 이상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 고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보건의료정보학과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이 자격증 협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정비하였고요. 또 병원 행정사, 건강보험사 등의 민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뷰티 메디컬 학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산업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뷰티 메디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 학과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에스테틱 뷰티 서비스 시장 및 K-뷰티 산업의 성장에 말미암아
뷰티 메디컬, 화장품 관련 기업, 또 에스테틱, 헤어 관련 뷰티샵, 이러한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코디네이터, 두피 관리사, 뷰티 매니지먼트, 체형 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편된 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문화 컨텐츠 전공입니다.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또 창의적 불교문화 컨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된 전공이고요.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이 불교문화 컨텐츠 전공의 교육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소방방재 전공을 개편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가 매우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방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방재 전공을 새로이 개편하였는데요. 국가 자격 시험 및 소방 관련 회사의 취업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정비하였고, 또 재난 학술 정보 교류와 안전 관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웹 문예학과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예술이 웹 기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 기반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바로 이 웹 문예학과의 목표인데요. 카카오, 네이버, 영화 시나리오, 문화 기획자, 방송 작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 디자인 미술학과는 불교미술, 현대미술, 문화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총 4개의 전공을 구비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학과는 작년까지 불교아동청소년 교육학과였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불교자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아동청소년 교육학과의 속성을 잘 모르고 지원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학과 커리큘럼에 맞게 학과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아동청소년 교육학과를 졸업하시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고 또 교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시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에 바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아동청소년 교육학과에서의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 정원 디자인 학부는 국내 최초로 조경과 정원을 융합한 공간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입니다. 정부 투자기관, 정부 산학연구기관, 조경 관련 공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고 원예로 대표되는 조경뿐만 아니라 정원의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까지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서비스 무역학과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여행 관련, 항공 관련 업계가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또 점점 탈마스크가 되어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서비스 무역학과는 새로운 잠재적인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실무 역량을 갖춘 국제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항공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이 학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이처럼 다양한 학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연 내 적성과 꿈에 맞는 학과와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양한방 의료특화가 있습니다. 이 특화에는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 메디컬학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그린산업 특화에는요, 바이오 제약공학과와 조경 정원 디자인 학부가 있습니다. 창의 융합공학 특화에는 어떠한 학과들이 있을까요? 전자정보통신공학 전공, 에너지 전기공학 전공, 기계 시스템 공학 전공,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전기공학 전공과 기계시스템공학 전공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인재 특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더 용이한 학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범교육 특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와 수학교육과 그리고 가정교육과 총 3개의 사범교육 관련 학과가 있고요. 호텔관광 경영특화에는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 항공서비스 무역학과가 있습니다. 이 중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는 호텔관광경영학뿐만 아니라 조리 외식경영학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전공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정비하였고요. 경영학부에서는 경영학 전공, 회계세무학 전공, 정보경영학 전공을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복지특화에는 행정경찰공공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 교육학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문 콘텐츠 특화에서는 국사학 전공과 고고 미술사학 전공, 이 경주라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아주 인기 있는 학과이고요. 또 웹문예학과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불교문화 특화에는 불교학 전공, 불교 문화 컨텐츠 전공, 또 명상심리 상담학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체능 특화에는 디자인 미술학과, 그리고 스포츠 과학 전공, 스포츠 의학 전공이 있습니다.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 자유전공학부에서 전공탐색 특화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안전특화, 사회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을 스마트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 안전공학부 링크 산업과 연계하여 전공을 개설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안전보건 전공과 소방방재 전공 2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 특화에는 영어 영문학 전공, 중어 중문학 전공, 일어 일문학 전공 총 3개의 어학 관련 전공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 MBTI 많이들 하시죠? 이 MBTI에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16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 어떤 학과와 매칭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통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SFP 유형, ISFJ 유형, ISTJ 유형, ISTP 유형, 이 4개의 유형뿐만 아니라 이 뒷페이지 INFP, INFJ, INTJ, INTP 이젠 이 유형입니다. ESFP, ESFJ, ESTJ, ESTP 유형이 있고요. ENFP, ENFJ, ENTJ, ENTP 유형까지 총 16개의 유형이 있고 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유형에 따라서 적성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또 그 유형에 따라 우리 대학의 학과에서는 어떤 학과와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우리 대학 지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고요. 작년까지는 한의학과에서 인문과 자연을 분리하여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교과목 반영 기준이 변경되었네요. 또 정원의 사회배려자 2 전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자, 이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과 더불어
세세하게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1497명을 선발을 하고요. 또 정원 외 전형으로는 96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우리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인 80.7%, 우리 대학 전체 모집 인원 중 80.7%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교과목 반영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유형의 전형이 지원하실 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문 계열, 즉 우리 대학의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으셨던 간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또 자연 관련 계열에 지원하셨을 때 자연 계열이라 함은 이공계, 간호학과 이런 학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국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네요. 예체능에서는 국어와 영어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한의예과와 의예과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된 경우에 하나여 반영합니다. 올해 고3인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의 면접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의 전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 자격이 매우 심플하고 전형 요소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주 적기 때문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유일하게 모든 모집 단위에 적용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단계별 선발이 아니라 일괄 선발이기 때문에 지원하신 모든 학생들의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 대폭적으로 완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회배려자 1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또 만학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등급 100%로 선발을 하고요.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일괄 선발임은 동일하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지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형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의 면접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 큰 3개 전형 줄기 중에 두 번째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네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요. 또 단계 선발이 아니네요. 일괄 전형입니다. 작년까지 이 면접 전형은 학생부 성적 70%의 면접 30%였는데 올해부터 학생부 성적 60%와 면접 40%, 학생부는 10%포인트 감소하였고 면접은 10%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볼까요? 자,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온라인 면접이 실시간이 아니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면접관이 반영하는 그러한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면접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인성 및 사회성,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총 3개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어떤 문항이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항은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서 매우 부유하게 지내왔다. 자, 지금까지 능력 개발을 소홀히 해왔는데 만약 A의 절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가 A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면접이 아니라 상황을 주어주고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인성 면접입니다.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면접 녹화해서 올리기 전 일주일 전에 문제를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문항에 대해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또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녹화해서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출제되었던 면접 문항도 참고 삼아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큰 줄기 중에 마지막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엔 어떠한 전형들이 있을까요? 총 3개의 전형이 있네요. 지역인재 전형, 참사람 전형, 불교 추천 인재 전형, 이렇게 총 3가지의 전형이 있고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서류평가 100%로 이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부 모집 단위에만 적용이 되는데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예과 이 3개 학과에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학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이고요.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부담은 넣어두셔도 좋겠네요. 먼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안타깝게도 한정적인 일부 학생들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학생이나 또 졸업을 할 예정인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호학과와 한의학과, 의예과 이 3개 학과만 적용을 하고 그 외의 학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사람 전형은 우리 대학의 전형 중에 가장 지원 자격이 폭넓은 전형이기도 한데요. 국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1단계에서 마찬가지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예과 총 3개 학과만 적용을 하고 그 외의 학과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우리 대학이 불교 종립대학이기 때문에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으셔야 지원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동안 어떤 신행 활동을 충실히 했던 분들이라면 이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는 것이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을 때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조금 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업 역량 30점, 성장 가능성 20점, 전공 적합성 30점, 인성 및 사회성 20점, 총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요소들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초학업 역량에서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또 전공 학업 역량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성장 가능성에서는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 지적 호기심 및 탐구 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온 내신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과 관련 없이 얼마나 열심히 충실히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학에 입학 이후에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였느냐가 아니라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기록부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데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많이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및 사회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면접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은 2인 이상이 있고 10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었나요? 자,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진로 계획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본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서류평가에서 반영이 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때 상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면접에 대해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의 면접 인원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스포츠의학 전공과 디자인 미술학과에서 선발을 하고요. 실기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학생부 교과 등급보다 여러분들의 실기 결과가 이 전형의 합격,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좀 높지 않은데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면 학생부 교과 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전형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기에 매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 기능 우수자 전형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스포츠 과학 전공에서 선발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 지정하는 종목별로 실적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실적은 70%, 학생부 교과 성적 20%, 학생부 출결 10%로 합산하여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자 전형인데요. 사격과 카누 두 개의 종목에서 선발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적 80%와 학생부 교과 성적 10%, 학생부 출결 1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의 마지막 어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입학 후에 토익이나 JPT, HSK 성적을 취득하고 계셨다면 이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어학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선발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영어 영문학 전공, 일어 일문학 전공, 중어 중문학 전공 총 3개의 전공에 지원하실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정원의 전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6년 또는 12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원 자격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단계 선발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특성화 고교 출신자를 위한 전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올해 신설된 사회배려자 2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지원 대상자는 이 전형을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회배려자 2는 원과 다르게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3개 학과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됩니다. 자,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이 일괄 합산입니다. 1, 2, 3학년 공통 100%로 반영을 하고요. 자,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고 자연계열 학과, 간호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전과목, 즉 국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유전공학부에 지원을 하신다면 인문계열에 적용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체능은 국어와 영어 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한의학과, 의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된 경우에 하나여 반영하고 올해 고3 학생들부터는 반영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먼저 일반 학과의 경우 교과 전형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국어, 영어, 탐구 3개 영역 중 1개 영역만 5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수학, 영어, 탐구 중 1개 영역에만 5등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한의의 의의 경우 이 교과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영어 2등급 이내의 필수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의학과는 총 영어 2등급 필수와 함께 국어, 수학, 과학, 탐구 등급의 합 5 이내를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의학과는 영어 2등급 필수 조항과 함께 국어, 수학, 과학, 탐구 등급의 합 4 이내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간호학과는 어떠한 전형이건 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개 영역이 합이 6 이내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의에 의해 교과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은 조금
기준이 다른데요. 먼저 영어 2등급 필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수학에서 선택교과 지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 탐구 등급의 합 5 이내를 만족하시면 되는데,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은 과학 탐구가 아니라 그냥 탐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과 계열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도 한의예과에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의예과는 국어, 수학, 과학 탐구 등급의 합이 4 이내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간호학과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을 6 이내로 만족하시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결과는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입시 결과 경쟁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성적, 그리고 최종 후보 등 다양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형과 또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과 내신 등급 80% 컷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방문해 주세요. 자, 이러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대학 지원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처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시 여러분들의 입학 상담을 대응하도록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 대학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우리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처를 검색하시고 주저 말고 대화를 걸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빨리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시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이나 온라인상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 저희 대학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